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 제가 이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른 주제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일광. 엊그저께 지난 주말이죠. 더 탐사에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광 해가지고 일광수산, 윤석열이 부산에서 술 먹었다는 일광수산 거기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얘기를 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일광조개종이니 하여튼 하여튼 일광 몇 개를 쭉 나열해 놓고 어쩜 이렇게 이어져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자면 이게 다 이어져 있다라고, 다 연관이 있다라고 했다기보다 이런 우연이 있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 글쎄 참 우연치고는 참 거시기하죠. 일광조개종도 있고 일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광면도 있고 일광수산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일광이라는 것이요, 일본하고 연결이 있느냐, 이게 사실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은 우연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게 일광이라는 말이 일본하고 관련이 없느냐? 아니요, 관련은 있습니다. 일광, 아마 윤석열이 갔다라는 일광수산은 일본을 말하는 일광이 아니고요, 저기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면, 거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일광면에 가면 일광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일광해수욕장에 횟집들이 쫙 늘어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잘 되던 횟집이 해운대 쪽에 분점을 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일광횟집이 된 것 같은데, 참 공교롭죠, 어떻게 보자면. 예. 어떻게 윤석열이 가는 데마다 일광이냐. 자, 그런데요, 일광이 일본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닙니다. 하태경은 일광은 일광산, 일광면에 있는 일광산 가지고 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일광산이 있었고 일광산에서 따온 이름이 일광면이다라고 하태경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눈에 비는 대로 다 일본하고 연결시키느냐라고 이렇게, 또 죽창가 부르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글쎄, 제가 볼 땐 더 탐사에서 올린 그것도 좀 오바는 오바야. 제가 보기에도 이거 조금 거시기 한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태경이 하는 얘기도 옳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광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은요, 처음부터 일광면은 아니었어요. 일광산에서 이름을 따와서 일광면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거 아닙니다. 1885년에 일광산을 가지고 일광을 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는요, 1885년이면은 일제가 한참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을 시작할 때죠? 맞죠? 왜 하필 그때 일광산이 됐을까? 그전에는 뭐라고 불렸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황금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일광에 있는 좀 오래된 고찰 이름은 황금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북방민족,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북방민족들, 북방 유목민족들은 이 황금을 태양과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김씨가 등장한 것도 그래서 등장을 했답니다. 태양, 그러니까 김씨 이제 해씨, 고조선에 해모수 있고 그랬잖아요. 해씨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성씨가 김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같은 맥락이야. 해씨, 김씨, 박씨, 밝다 이런 거라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침, 황금 이런 쪽으로 불렸는데, 그게 일제 침략이 시작될 무렵에
일제 경제 침략이 시작될 무렵부터 일광산이라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885년이에요. 그럼 왜 하필 일광산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도 일광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일본 혼슈에 보면은 니코라고 있어요. 니코. 니코가 뭐다? 일광입니다. 니코. 자, 니코가 회사 이름도 있어요. LS전선, LG전선하고 합작을 한 적이 있던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구리 회사, 구리 재련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쪽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갑자기 구리로 갔다, 그죠? 구리 재련, 동재련. 그게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기장군 일광면에는 오래된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그 구리광산,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구리 탄광에 강제 노역을 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만 강제 노역을 한 강제징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강제징용을 당한 데가 있었고 그게 바로 부산 일광면에 있는 구리광산이었던 겁니다. 그 광산 이름이 일광광산이었어요. 니코. 자, 이래도 일본하고 관련이 없나요? 일본하고 관련이 없나요? 에? 그죠? 관련이 있죠. 자, 일광광산은요, 1930년부터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이미 이 1890년대에 그 지역에 구리 탄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소규모 채굴 작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게 1930년이지 그 이전에 이미 소규모 채굴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광맥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1885년 일광산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그냥 우연만은 아니겠네. 자, 아시다시피 구리는요 전략물자입니다. 전기, 전선 이런 걸 까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쟁터에는 구리, 전기 상당히 많이 쓰여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순 알보병 중심에 이고 지고 다니는 이런 군대에서도 전선 많이 깔아요. 전화선 진짜 많이 깔아요. 그 띠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띠띠선. 전화선 긴 거 이렇게 막 가설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띠띠선이라고, 띠띠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구리에 대한 소모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철만큼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구리고요. 철보다 구리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는 재련하는 데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량은 적어도 훨씬 귀한 제품이죠. 근데 그 구리 생산이 많이 되는 데가 부산 일광에 있는 그 구리광산이었던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5대 광산에 해당된답니다. 5대 구리광산. 지금은 폐광이 됐는데 그 주변에 또 뭐 구리광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도요, 그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는 광산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삐삐선, 삐삐선, 띠띠선이 아니구나, 삐삐선이구나. 네. 자, 이래도 일광이 일본하고 관계는 없어요. 일광면이. 사실 일광면이라는 그 지명은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수탈하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자, 물론 이 일광하고 이 일광수산하고 이거하고 일광조계종하고 굳이 다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광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는 니코에서 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구리, 여기도 구리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뭐 일광 조계종 뭐 이런 애들까지 연결시키는 건 뭐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해.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질른 거는 조금 오버, 조금 어설펐지. 괜히 그 어설프게 질러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물리는 그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태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고길동님 들어오셨고요. 예, 깐따삐아님 오셨네요. 자, 우금치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포항죽도는 일본어로 다케시마. 사실 이렇게 다케라는 게 돌섬이라는 뜻이죠. 돌섬, 도섬, 독섬 이런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그 받침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다케라고 부른 겁니다. 시마는 게 섬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돌섬인데 거기 포항 죽도시장 가가지고 그 대게를 큰 돌이라고 야 대단하네. 그렇죠? 깐따삐아님 오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말씀 해주신 거 우금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다케시마라고 하면 죽도라고 해서 다케가 그 대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돌입니다. 독. 이게 그 돌섬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이게 대머리섬, 대머리라고 해서 다케시마가 됐다는 얘기 있대요. 대머리섬. 네. 바위섬이니까 대머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섬, 돌섬, 독섬 이게 다케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나영님, 일광 기분 좋은 이름은 아니구만. 네, 이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좋은 의미 아닙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벌써 지금 12시 41분이 됐네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한 2천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크림수왕님, 공성자님, 박무범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크림수왕님께서는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공성자님 최근에 거의 매일 보내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박무범님께서도 자주 후원해 주시는데요. 제가 늘 감사드리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자, 예. 오늘도 신풍님, 그 다음에 은별님, VN김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테디 12남매맘님, 베리님, 수구레님, 스패너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독섬, 대머리섬이라고 그랬다고 한동훈섬이라고 그러나 한뚜껑섬이라고 또 그걸로 연결됩니까? 야, 여러분들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